안녕하세요, 미튜입니다. 오늘 여행은 태국 방콕 여행편입니다. 저는 이번이 태국 첫 방문인데요. 보통 동남아부터 해외여행을 많이들 시작하시는데 어쩌다 보니 저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녁 비행기라 공항에서 돈가스로 저녁을 먹어줬고요. 대한항공 CI가 변경되고 첫 방문인데 새로 도장된 비행기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체크인 카운터랑 보딩 패스 디자인은 전부 변경되었네요. 오늘 비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갔고요. 비행시간은 약 5시간 40분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방콕으로 떠나보실까요? 이번에 탑승한 비행기는 보잉 777-300ER이고요. 자리 배열은 333입니다. 이번에 자리 배치할 때 출국 48시간 전 오픈해서 재빨리 예약해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올 때는 비록 실패했지만 한번 성공했으니 이걸로 만족해야겠죠. 기내식은 쌈밥을 먹어줬고요. 대한항공 타면서 이번에 아이스크림 처음 받았습니다. 전에는 하겐다즈였다는데 이제는 끌레도르를 주네요. 입국 행사도 초고속으로 해서 캐리어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때 한국은 좀 추웠는데 따뜻한 나라로 오니 좋네요. 얼른 호텔 체크인하고 눕고 싶습니다. 한숨 자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방콕 왕궁인데요. 여러분은 방콕 이름이 공식 명칭은 68자라는 걸 아시나요?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อมรรัตนโกสินทร์มหินทรายุทธยามหาดิลกภพนพราชราชธานีบุรีรัมย์อุบลราชนิเวศมหาสถานอมรพิมานอวตารสถิตสักทัตปฏิยวิษณุกรรมประสิทธิ์ 이게 방콕의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왕궁 입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입장료는 인당 500바, 원화로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장료는 티켓 부스에서 구매하면 현금으로만 가능하지만 근처 키오스크에서 구매를 하면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키오스크가 있고요. 저기가 티켓 부스입니다. 방콕 왕궁은 1782년부터 지금까지 태국의 공식 왕궁입니다. 현 국왕인 라마 10세는 비만백 궁전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 왕궁은 방콕 왕궁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옛 건축물들은 보통 아유타야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거대한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식도 황금빛이 많고 극히 화려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행 다니면서 처음 접해보는 건축물들이라 새로운 느낌인데요. 동양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극도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게 정말로 특이하네요. 곳곳에는 이렇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궁인지 사원인지 점점 구분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에메랄드 불상이 있다는 와프라케우라는 곳인데 내부 촬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탑은 프라스리나타나 탑이라고 합니다. 저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탑 옆에도 다른 건물들이 있는데요. 프라몬도업이라는 금색 건물 안에는 마름 열대식물 잎에 새겨진 불교 경전이 보관 중이라고 하고 그 옆 프라사 프라테피더는 왕들의 입상 조각상을 보관 중이라 합니다. 태국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조의 끼논이라고 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짜그리 마하 프라사시라는 곳인데요. 1882년 라마 5세가 짜그리 왕조 100주년을 기념해 건축했다고 합니다. 왕궁 내 건축물 중 유럽 건축의 느낌을 가장 많이 띠는데요. 특히 지붕을 뺀 거의 모든 부분이 서양식 건축입니다. 왕궁 투어를 마치고 그 옆에 있는 와포라는 곳에 왔는데요. 입장료는 300바, 원화로 약 12,000원 정도 됩니다. 방콕 최대이자 제일 오래된 불교 사원인데요. 17세기 아유타야 시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태국에서 가장 큰 와불인데요. 와불은 그 크기가 길이 46m, 높이 15m에 달하는데 불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 큽니다. 와포에서 왓이라는 말은 사원이라는 뜻을 하고 있는데요. 와포, 왓아룬, 왓프라케우 등 다 사원을 뜻하는 거니 이름에서 먼저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와포 뒤쪽으로도 다양한 탑들이 지어져 있어 구경 중이었어요. 역시 태국답게 날씨가 약간 습하고 더워서 체력이 금방 지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가려는 곳은 왕궁 건너편의 왓 아론에 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동수단 중 저는 배를 타고 짜우프라야 한강을 건너 가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배로도 운송수단을 잘 활용해서 일부 구간은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또 배를 탔는데 그때 무료로 이용했으니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와다룬의 입장료는 인당 200밭, 한화 8,000원 정도입니다. 와다룬 입구 쪽에서도 이런 도깨비같이 생긴 동상이 있는데요. 이름은 야크라고 하는데요. 사원을 수호하는 도깨비이고 힘이 엄청 세고 험상궂은 송곳니가 있는 포악한 캐릭터입니다. 지금까지 본 태국의 사원들은 금장식과 더불어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와다룬의 경우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흰색 사원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해가 가장 먼저 비춘다는 의미에서 왓아룬이라는 뜻은 한국어로 하면 새벽 사원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여기에 쓰인 건축 양식은 크메르 양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건 지금 보시는 사원 가운데 제일 높이 솟아오른 프라프랑 탑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부 구간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이 워낙 가파라서 안전에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그런 것 같네요. 태국의 대표적인 철도 중 하나인 MRT를 타러 가는데요. MRT는 비자, 마스터, 을련 등 국제 신용카드로도 탑승이 가능하고 트래블 월렛으로도 탑승이 가능해요. 단 이런 표시가 있는 곳에 태그를 하셔야 합니다. MRT를 내리고 이제 BTS를 타는데요. BTS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레빗카드나 일회권을 사야 하는데요. 레빗카드는 충전식 교통카드이고 일회권은 내가 가려까지만 티켓을 구매하는 겁니다. 일회권의 경우 키오스크나 인포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그러니 현금 꼭 챙겨가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GRA나 중국 결제수단인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시안 파라곤 쇼핑몰에 있는 손분신 푸드에 왔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볶음밥, 모닝글로리 볶음, 푸파퐁커리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된 식당이니 한번 먹으러 가보세요. 호텔에서 잠시 쉬다가 나왔습니다. 태국 하면 태국 마사지죠. 마사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 기본인 발 마사지만 받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사톤에 위치한 헬스랜드인데요. 발 마사지 1시간 기준 인당 400밭, 하나로 16,000원입니다. 순서는 세족, 오일 마사지, 지압 마사지, 종아리, 허벅지, 팔, 어깨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 마사지도 나름 받을 만한 것 같네요. 이제 가볼 곳은 아시아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사판탁신이고 아시아틱까지 무료로 배를 탈 수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관람차가 보이는 곳이 아시아틱이에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녁이라 많이 덥지 않아서 주변 풍경을 즐기며 이동했어요. 이제 아시아틱에 도착했습니다. 야시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아이콘 시암이 생긴 뒤로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길거리에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까 멀리서 본 관람차 앞에 왔어요. 런던 아이가 생각나는 관람차입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길거리 포차에 왔는데요. 여긴 태국어 가능하신 분들만 추천드려요. 저녁 메뉴는 쏨땀, 코무양, 스틱라이스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호텔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소방콕 호텔이고 1박에 20만원 정도입니다. 호텔 바로 앞에는 룸피니 공원이 보이네요. 룸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전에 호텔은 에어컨이 고장났는지 잘 때 너무 더웠는데 여기는 너무 시원합니다. 화장실도 변기와 샤워부스도 개별로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는 에라완 사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작은 공간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부처상은 얼굴이 4개예요. 각 얼굴에는 건강과 평안, 사업과 학업, 인연, 재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곳에 꽃이나 향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시 이곳에 찾아와서 감사 기도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서 다시 찾아온 사람들은 여기서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하네요.
에러한 사안 옆 센트럴월드 쇼핑몰에 있는 나라라는 식당에 왔어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태국식 계란전과 새우 완자튀김 그리고 팥시우입니다. 방콕 하면 여기를 빼놓을 수 없죠? 티추카에 방문했습니다. 티추카는 입장료가 따로 없고 대신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데요. 제일 싼 건 코로나 맥주이고 나머지는 칵테일 종류들이었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메뉴판도 찍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 공간은 너무 좁고 머무는 시간 대비 음료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 편이고 영화 아바타에 나온 나무같이 생긴 것 말곤 볼 게 없습니다. 구경을 금방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동해요. 저녁 메뉴는 쏜빵과 팟타이 그리고 볶음밥입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방콕 여행 마지막 날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아이콘시암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배를 타고 건너가기 위해 선착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이콘시암 가는 배는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인당 8밭, 원화로 350원 정도입니다. 저기 아이콘시암이 보입니다. 사판탁신에서 아이콘시암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이콘시암은 수상시장을 컨셉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지하층은 정말 시장 느낌의 마켓들이 많고 과일과 태국 음식, 기념품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못 본 정갈꼬치랑 진해꼬치를 여기서 보네요. 지하층은 시장 컨셉이면 지상층은 좀 더 화려한 느낌인데요. 명품 매장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없는 명품 브랜드들도 많고 방콕에서의 첫 애플 스토어도 이곳에 있다고 하네요. 점심 메뉴는 볶음밥과 쏨땀 그리고 새우 완자튀김과 스틱라이스입니다. 태국 와서 거의 매일 쏨땀만 먹었는데 항상 맛있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됐네요. 방콕에서 마지막 식사는 샤브샤브입니다. MK 레스토랑이라는 체인점인데요. 샤브샤브 무한 리필이 있고 단품만 시켜서 먹는 게 있는데 배가 많이 고프지도 않고 비행기 타기 전이라 많이 안 시켰습니다. 저녁 메뉴는 딤섬과 샤브샤브 야채 세트를 시켰는데요. 직원분이 야채를 하나씩 해주시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미튜의 방콕 여행편이 끝났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은 일본 출장편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이 아닌 일을 하러 가는 거라 많이 즐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놀아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여행을 꿈꾸는 미튜입니다.